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우리가 관절염 환자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자세예요. 아프다고 말이지 뭐 이거. 자세를 관절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자세로 어깨를 이렇게 틀면 안 되죠. 어깨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? 앞뒤로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. 거기다 대고 뒤로 틀어가지고 아프다고 말이야 오면은 안 되는, 관절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릎도 이렇게 편안하게 걷는 게 좋은 거지 옆으로 그냥 무슨 저 태권도 하듯이 돌려차기 하고 뭐 그거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? 운동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. 그게 예를 들면 15분 그 러닝 마신에서 걷기 마신이죠. 러닝 아니죠. 뛰지 말라고 그랬죠. 한 15분 걸었는데 괜찮았다. 30분 걸어야지. 갑자기 2배로 올렸어. 그 관절이 부어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절의 능력을 파악을 해가지고, 그건 의사도 잘 몰라요.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. 그 한계에 맞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 자연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0m가 1km가 되고 1km가 2km 되도록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일단 관절이 심하게 아팠다. 그러면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조기구를 써야 돼요.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나는 그 이미지 관리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이거 걸어야 되겠다. 예, 자기 손해예요. 이건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그걸 다시 말을 바꿔서 말을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를 병합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자기가 운동을 얼마만큼 했을 때 자기 체중으로는 이건 좀 무리겠다 하는 걸,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좀 부족해요. 그리고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접근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. 근데 그런 것들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왜?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 영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영리한 거를 거기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. 예, 금주금연은 당연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 물리치료 같은 게 필요할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관절이 붓거나 또 관절이 아플 때, 조금 전에 이제 관절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. 또 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관절이 붓고 뜨거울 때는 차게 해주고 관절이 찰 때는 따끈따끈하게 해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거죠. 우선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. 관절이 부어 있는 데다 대고 뜨거운 수건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 갖다 대면은 안 그래도 썽이 난 데다 불 붙이라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다 대고 관절이 또 잘 못 움직이는데 뻣뻣하고 그거다 대고 그냥 얼음찜질 팁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못 움직이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약입니다. 약이 너무 많잖아요, 관절염 환자들이. 예, 약을 먹을 때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약은 항상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고 먹어야 될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처방한 대로 먹어야 되지만 깜빡한 경우에는 빨리 복용을 해야 되고, 복용 시간이 딱 됐을 때 다음 복용식 하고 겹쳐서 먹으면 안 되겠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복용 중인 약, 임의대로 약을 한꺼번에 마음대로 조절해서 먹으면 안 될 거예요. 예. 리마스 관절염에서 가장 소염진동제가 약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위장장애거든요. 소염진동제 위장장애가 얼마나 심해요. 그랬을 때 그 전에 자기가 위궤양이 있었다든지 위출혈이 있었다든지 간이 나쁘다든지 심장이 나쁘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약에 대한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. 특히 콩팥 기능이 나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또 간염 바이러스 복인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,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조절해서 약을 쓸 수가 있거든요.
그렇게 해서 관절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없애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관절 보호를 해주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 또 약제를 투여해서 관절 파괴나 관절 불구를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삶의 질을 올리고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관절염은 본인만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. 관절염 환자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마음을 줘서 편을 만들어줘야 돼요. 인내심이 필요하죠. 도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물건 하나도 자기 위해서 끄집어내주고 날라다 준 사람이 하나 필요한 것이지 거다 대고 짜증을 내고 막 성질 부리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자기 편을 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의사들까지 자기 편을 만들어야죠. 그렇게 해서 적당한 운동과 휴식과 치료하고 규칙적인 약물 치료로 관절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새로운 약제들을 잘 도입하는 약제들을 즉시에 병행 치료를 해서 관절은 과거에 리마티스 관절염은 과거에 생각했던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희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치료를 하면 반드시 완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. 여러분들 치료한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줬습니다.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물어볼 거 있어요? 불만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. 감사합니다.